네, 뉴스는 주영진, 음악은 김창완. 1시간만 있으면 김창완 씨의 저녁바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일 중간계 친구들 나오셨습니다. 세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남 연장아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정치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주앵커님, 중간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진우, 김명환님, 5시만 기다리는 1인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뉴스 직격 오늘도 시원하게 쏘아주세요. 예, 세 분과 함께 시원하게 정치권 이야기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대변인. 네. 지금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김민석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소록대 방문, 소록도 병원. 예, 방문은 좀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앵커한테 부탁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예, 소록도 그곳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한이 서려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 어찌 보면 항상 거기 가면 무슨 전염병이 걸릴 것처럼 생각했던 예.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다 지나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곳을 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네요. 예,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뭐 선거 때가 되면은 뭐 대통령 후보나 배우자들이 방문한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또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상당한 의미를 또 그 소록도 병원 측에서도 부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네. 그 이재명의 9분팔이라는 그 책을 또 펼쳐놓으면서 대통령님 오셨으니까 서명을 좀 해달라고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 김혜경 여사가 지난 선거 기간에 가서 당선되면 대통령님과 함께 꼭 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 김철근 사무총장은 고향이기도 하고 그 국립소록도병원의 역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다리가 낮았죠. 예전에 배 타고 배 들어갔던 타고 것 들어갔습니다. 같은데요. 배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김일 선수의 고향이 거금도인데 거기서 보이죠. 거금도하고 도양읍하고 가운데 있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프로레슬러 1970년대 전설적인 선수 김일 그렇습니다. 선수의 고향. 예. 그 고향으로 가는 중간 섬인데요. 거기 가면 소록도병원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정원이 아주 오래된 예.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센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예전에 많았을 때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줄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방송 전에 농처럼 얘기했지만 거의 그분들은 집권당만 찍는 분들이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호남 지역이지만 예. 거기에 모여 사시는 분들은 늘 선거 때마다 표 분석을 해보면 예. 늘 집권당을 찍으셨다는 분석이 있다. 이건 김정은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 그 혹시 그분들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는 싶어서. 않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그렇게 심했는데 예. 지금은 조금씩 표를 나눠주는 경향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자유롭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제가 확인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예. 여하튼 그 소록도는 굉장히 그 한이 서려 있는 곳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예들도 있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졌을 때 꼭 찾는 곳이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곳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있었죠. 옛날에 이해창 총재 후보 아들도 거기에 예. 가서 봉사했던 일도 있고 뭐 그런 곳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록도를 처음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양이기도 하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이지만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도 굉장히 잘했다. 예. 국민 통합 행보를 한다 하면서 물론 호남 지지가 크긴 했지만 그래도 소록도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했더라면 오늘 일정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하면서 일정이 비었고 그 일정을 이제 대통령실과 뭐 전라남도 또 광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방문을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울산의 AI 정보센터 방문하고 부산에 해양수산부 이전하는 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지시하고 뭔가 이렇게 지역 통합적이면서 이 영남 쪽에 좀 치중하는 모양새로 보였는데 오늘은 호남 소록도 병원 방문한 데 이어서 또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과의 타운홀 미팅도 하고 말이죠.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영남 지역 방문을 하면서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들에 대해서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뭐 지난 대선 때도 영남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호남 지역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는 뒷전인가 혹은 우리는 표를 어차피 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집권 후에 첫 타운홀 미팅을 호남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 영남 쪽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호남부터 찾는 거에 대해서 크게 위화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록도 행보 같은 경우도 한센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전보다는 많이 덜해졌지만 과거의 그 인권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아픈 기억 역사로 남아 있고 또 현재도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별로 없거나 가족 관계도 끊어지는 이런 차별의 현재 진행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방문 자체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다만 이번에 소록도 방문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이 방문의 궁극적 취지는 차별에 대한 타파일 텐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이라든지 네. 이런 제도적 해결의 의지는 약한 측면이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니까 대선 토론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차별금지법 질문했더니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지금 좀 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권영국 후보가 영원히 못하겠네요라고 답변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이거 사실은 1시간이 뭡니까? 뭐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네. 근데 그런 토론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 네. 부분도 반드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회적 합의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척도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저는 저 대통령 일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보면 오늘 일정이 좀 남다르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게 대통령에게 어떤 제한이 없이 어떤 일정 어떤 제안을 하는데 제약 없이 제안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의 대통령실이면 소록도 갑시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 신문진들이 대통령한테 일정 제안하면서 가장 의외의 장소를 제안하려고 하면요. 그 정도 되면 본인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주려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보여야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대통령실 내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립소록도병원 방문한 것은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 공개적으로 이런 곳을 방문한 것을 우리가 뭐 홍보에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떤 기자단이 가서 동행 취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서면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마 사후 브리핑으로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게 전 또 의외고 놀라웠어요. 늘 대통령이 되는 분들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고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국립소록도병원을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 자체에 좀 놀랐습니다. 네. 대부분 영부인들이 많이 부인이. 가셨고요. 특히 이제 소록도병원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유경수 여사께서 아마 많이 거기를 가셨을 거예요. 그때 직접 그 손을 맞잡아 주는 모습 이 이야기가 많이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록도 병원이 이제 도양읍하고 연결된 다리도 낮아 있고 그래서 지역민들하고는 소통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염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선출직으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니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 소록도 병원이 이렇게 소외되고 고립돼 있는 그런 정도는 많이 탈피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김일 선수 기념관이 있어요. 그 다음 섬에 가면 네네. 거기에 관광하러 가신 분들이 소록도는 반드시 들리거든요. 그래서 외부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강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근처에 프로레슬링 청규덕 씨 고향도 근처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제적이긴 할 건데. 힘이 아주 좋은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또 그쪽에서 많이 태어났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힘 자랑하지 말라고. 예. 공에 가서 힘 자랑하지 마라. 그 참고로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이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 인구 10,000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환우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면서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시민, 전남도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 또 세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또는 대결적이고 심하게는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또 힘을 합쳐서 또 난국을 타개해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향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재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다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존의 삶.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립과 반목이 아니고 함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그 같음을 추구하는 구동존이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공존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뭐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대한민국의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으나 본인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이룩했는가 다음에 이제 역사적 평가를 받을 텐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굳건히 했고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으로서 남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의 공존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이 인식이 같이 있어야만 본인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호남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이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좀 먼저 좀 나서 달라. 호남이 먼저 대한민국의 그 불신과 대립의 시대를 좀 정원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삶, 공존할 수 있는 나라로 좀 나서는 하는데 호남이 좀 더 먼저 나서달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사실은 뭐 인권 변호사 또 성남시장 야당 대표 야당 대선 후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방의 이야기를 전하고 주장하고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통합을 해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그 무안공항 뭐 이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과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우리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할 때 너무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답변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무안공항 관련해서는 뭐 TF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데 상대방을 막 악마화하고 우리 편만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들어봤는데 옳은 것 같은데도 상대방이니까 저건 무조건 틀려. 다른 게 아니라 틀려. 이게 사실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않은데 의지를 표현했다. 이제 좀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
뭐 지역 현안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한쪽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다 같이 토론하면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표현 같은데 김철근 사무총장 이거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은 정말 네. 아름다운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 무안공항 문제를 가지고 전남도하고 광주시가 합의가 잘 안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이 흘렀잖아요. 공항 만들 때마다 정말 이 난리가 지역의 그런 모든 공항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 양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갖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정치 일반을 다 통틀어서 얘기해도 얘기가 되는 얘기로 그렇죠. 일반화된 얘기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된 꼴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어떤 자신감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반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쭉 국정 운영을 해 보니 이게 좀 자기가 뭔가를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서 직접 본인이 얘기를 양측을 듣고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기도 했고 서로 좀 양보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오늘 이 원고를 딱 보고 오늘 칭찬밖에 못하겠네 이러고 들어왔는데 우리 중대 선배라서 그런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보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죠. 저는 그럼요. 이 자신감의 표현이고 통합의 의지인데 이게 전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본인이 소속돼 있던 진영 민주당에만 유리한 게 아니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49대 51이거든요. 누가 51인지 되냐의 문제지 7대 3이나 6대 4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가 경쟁할 수 있도록 좀 대통령으로서 길을 좀 열어주고 또 합의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전체 국정 운영에도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뭔가 토론하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뤄내고 이런 문화를 좀 조성하는데 아무래도 그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네. 본인이 또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던 분이니까 그래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철근 사무총장이 오늘 아주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듣기 힘든 칭찬들을 계속하고 있는. 지난주하고 너무 180도가 다른데요? 이게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어떤 방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평생 가는 기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나중에는 전직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희 평론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이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적 정치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이 부분은 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는 말 자체는 아주 온당한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해서 계속 통합을 강조했던 것이 진심이라고는 보는 것이 그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되고 역사 속에 온전히 남는 데에도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진심일 거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 정치의 분열 구조에서 수혜를 본 것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본인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 역사사상 가장 일색화되어 있는 정당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고백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라든지 자서전을 보면 예전에 이러이러했을 때 내가 그에게 너무 야박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찰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하지만 이제 뭐 본인의 자전 에세이 이런 거 보면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화법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지향하는 그 진심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도 차근히 한번 회고를 해보고, 또 대중 앞에서도 이따금씩은 풀어서 이 부분은 내가 그때 너무 심했나라고 하는 이런 자기 반성적 메시지가 있다면 더더욱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의외의 행보 그리고 어떤 진정성 있는 제스처, 이게 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임기 초만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저도 대통령을 5년 동안 모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정을 많이 제안해봤던 사람으로 정말 이런 일정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실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것을 실천하고 서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열린 대통령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죠. 쟁취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상당히 많이 선출하고 퇴임하고 그랬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성공한 전직 대통령을 찾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우리 5년 단임제 이게 한계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만 보면 재임 기간에 잘한다 이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좀 다른 생각을 해봐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이어야 마지막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한 달도 안 많이 들어요. 됐으니까. 예?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예. 아니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처음 시작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시작은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여당 의원들 관저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퇴임할 때 더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뭐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떤 모습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박희정, 박복경, 방수경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행보였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일이네요. 소록도 방문 이야기 훈훈합니다. 모지우 천덕현님 정말 뜻깊은 일 하셨네요. 역시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시는군요. 박성남님 김철근 사무총장님 고향이군요. 김일박물관 가본 적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영진의 뉴스 직격 들으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의견들 전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니까 예 저에 대한 또 좋은 이야기도 있네요. 자두네님 TV로 보다가 진행자님을 라디오에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로 올게요. 응원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고맙습니다. 예. 제가 사실 비디오보다는 오디오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양수겹장을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아,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라디오로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